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파트 후분양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모든 아파트를 분양할 때 선분양이었죠.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수분양자들로부터 미리 공사대금을 받아서 아파트를 공급했는데, 앞으로 후분양제 아파트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요, 3일 주택 후분양제 관련 라이브 토론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아마 화성이라든가 동탄 이 신도시, 수원의 광교 신도시 등 경기도시공사가 조성하는 공공주택부터 적용하겠다. 또한 공공택지로 보급하는 민간 분양주택도 후분양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역시 이 라이브 토론회 참석자들도 후분양제 도입에 찬성 의견을 피력했고요. 그러나 이제 적용 시점 등은 추가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 건설회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즉 공공분야 후분양제 적극 도입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지사는 이어 선분양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건설사가요, 시공사가 되겠죠, 수분양자들로부터 건설자금을 확보해 리스크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대로 모델하우스만 보고 수분양자들은 구입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부실 시공 및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후분양제로 바뀌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 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 여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 차단으로 인한 투기 수요 억제 및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며 후분양제의 장점을 설명했어요. 역시 그 후분양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분양권 전매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투기꾼들이 좀 사라지지 않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작년부터 말이죠. 지금 민주평화당이니까 국토교통부 소속 의원 정동영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강력하게 후분양제를 도입하자고 외쳤던 그 의원이 정동영 의원인데, 제가 칼럼을 여러 번 썼던 기억도 나는데, 참 이렇게 후분양제가 경기도부터 이렇게 되고 순차적으로 모든 대한민국의 전 지역에서 이렇게 후분양제가 이루어진다면, 그렇죠, 분양권 전매 투기 차단이 되면 주택가격에도 안정화로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지사는 하지만 건설사가 초기 단계부터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다 보니 중소기업의 업체의 진입이 어렵거나 소비자가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며, 우선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선 경기도는 오는 2020년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착공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화성 동탄 이 신도시 A 블록 94, A94 블록에 조성하는
1227세대 공공분양 아파트와 수원 광교 신도시 A17 블록에 조성하는 549세대 아파트에서부터 후분양제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2021년 이후 경기도가 직접 착공하는,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가 되겠죠. 경기도시공사가 착공하는 화성, 동탄, 광명, 안양, 고양 일대 7개 블록 5천여 세대의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를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도시공사가 택지를 공급하는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후분양제 적용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소비자들에게 베란다라든가 마감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건물 완성률 60% 이상인 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완공률 60% 이상, 완공률 80% 이상, 완공률 100% 등 완공 단계별로 후분양을 진행한 뒤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후분양제 적용 단계를 찾는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날 진행된 주택 후분양제 관련 나이부 토론회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봉인식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재영 공공택지과장, 정일현 주택사업처 처장 등 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선대인 소장은 선분양제도는 건설업체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 만큼 공급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주택시장 과열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부실공사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주택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목이 많이 높아진 현재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봉인식 실장도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건설자금 조달 체계가 미약했던 과거에는 선분양제도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며 공공 차원에서부터 시범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민간분양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에 대해서도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재영 과장은 경기도시공사가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후분양제 시행을 조건으로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춘표 실장도 지난 11월 파주 운정지구 아파트의 경우 후분양제 시행을 조건으로 택지 공급을 했는데 무려 300여 개 업체가 몰린 바 있다고 소개도 했습니다. 다만 참석자들은 후분양제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정일현 처장은 후분양제의 장점은 완공된 아파트를 보고 살 수 있는 것인데 완공률 80%라 해도 마감재 등의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그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선대인 소장은 일단 80%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그 중에서 소비자들이 고르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지사도 법 위반이 아닌 만큼 한 단지는 완공 100%로 분양하고 나머지는 80% 또는 60% 등
다양하게 해서 해보다 보면 될 것이라고 어느 것이 좋은지 실무 검토를 해보고 정하도록 하자는 후분양제 도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이재명 지사는 주문했습니다. 참고자료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후분양제를 하는 지역은요, 광교 A17블록 549세대, 착공 시기는 2020년, 분양 시기는 역시 2020년 되겠고요. 동탄 2 A94 블록인데요. 1227세대, 착공 시기는 2020년, 분양 시기는 2022년이 되겠고요. 동탄 2 A블록 76-2 1524대, 광명주거단지 S3 371세대, 광명주거단지 S4 301세대, 광명주거단지 S5 222세대. 이런 경우는 착공 시기가 2021년, 분양 시기는 2023년이 되겠고요. 안양 관양고 IBL 485세대, 안양 인덕원 IBL 282세대, 고양 S5 1900세대는 착공 시기가 2022년에 착공해서 2024년도에 분양을 하겠다고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 세대수 계획은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시공사들이, 이 건설사들이 여지껏 선분양을 했습니다. 선분양하면 사실은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분양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모델하우스만 지어놓고 이렇게 아파트를 건축하겠다 해서 수분양자들로부터 미리 공사대금을 받아서 아파트를 짓게 됐는데, 이제는 후분양이 되면은요, 이런 과열 현상은 없어지지 않겠나. 그 분양권 전매 투기 제한 투기 같은 것이 거래가 없어지면 아무래도 주택 가격에 좀 안정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후분양제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후분양제가 좋겠죠. 그러나 이제 마감재를 베란다를 확장할 거냐 안 할 거냐, 또 베란다에 이중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수분양자가 또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앞으로 후분양제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더욱더 주택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경기도가 발표한 후분양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